준비를 하고 부팅. 있습니다. 네, 샴푸는 제가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유전성 탈모까지 거의 해결이 되거든요. 남성 유전성 탈모가 해결되면 중년 여성들 탈모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뭐 원형 탈모, 아이들 원형 탈모 이런 것까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탈모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흑삼은요. 흑삼은 제가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저보다 먼저 흑삼을 내신 분들도 있고 13년 전에 한 14개 업체가 흑삼이 반짝했었어요. 13년 전에. 그래가지고 4대 일간지에 다 나오고 뉴스에도 막 흑삼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조용해졌죠. 그리고 그 업체들 다 뭐 대표들 구속되고요. 폐업하고 제품 회수하고 난리가 났죠. 다 붙어났는데. 구속은 왜 된 거예요? 와대 광고인가? 그런 것도 있고요. 원래 식품에 대해서 벤조피렌이라는 규정이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발암물질인데 식품에 대해서는 그게 규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흑삼에서 벤조피렌이 최대 기준치 14배 이상 검출됐다라고 해서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흑삼이 씨가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흑삼을 만드는데 흑삼은 이제 구중구포하면 되는데 증포하는 과정에서 벤조피렌이 발생해요. 문제는 뭐냐면 찔 때는 벤조피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건조할 때. 삼은 영양 성분이 너무 많아서 한번 푹 쪄놓게 되면 고구마 쪄놓은 냄새가 나요. 그만큼 전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은 한번 땅에서 캐가지고 땅에 놔두면 상관이 없는데 캐가지고 놔두면 3일만 있으면 조금만 상처라도 있으면 거기에 곰팡이가 펴요. 생삼도. 근데 푹 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가 더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조하는 게 문제라. 건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삼을 캐서 그냥 말리기도 하고 그렇게 말릴 때 또 썩으니까 껍질을 벗겨서 말려요. 그러면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하니까 그걸 이제 백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 번 쪄서 건조하기도 하고 9번 이제 증포하는 걸 구중구포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흑삼 업체들은 기계 건조를 했어요. 열풍 건조를 했거든요. 열풍 건조를 하게 되면 튀어나온 이게 껍질이라든지 잔뿌리 이런 것들은 약한 열로 해도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그걸 9번 반복하다 보니까 벤조피렌이 이제 기준치 이상 넘어간 건데 3번 이상 하게 되면 3번 정도 하게 되면 벤조피렌 수치가 올라갈 둥 말 둥 해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건조기들 다 쓰거든요. 식품 건조기 쓰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는 규정이 없던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업체를 다 잡아서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자기들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벤조피렌이 안 먹여보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건조한 삼도 그렇게 만든 구중구포 흑삼도 먹여보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벤조피렌이 생기더라. 근데 벤조피렌이 안 생기려면 우리 조상들은 벤조피렌이 안 생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기계를 안 쓰면 되잖아요. 대신 어려운 거죠. 식품을 전공하거나 인삼을 전공한 사람들은 삼을 쪄가지고 상온에서 건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인식이 돼 있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도 않고요. 진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기꾼이다, 사기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공자들.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렇지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공자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구중구포를 이제 상온에서 건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실패 많이 했죠.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가 눈에 확인되잖아요. 그 방 안에 있는 그 건조실 안에 있는 거는 이 포자가 다 꺼진 겁니다. 다 못 써요. 예, 푸른 곰팡이는 독성이 있어가지고 식중독의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식중독 나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중구포는 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흑삼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CJ에서도 흑삼 엑기스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구중구포 흑삼하고 일중일포 흑삼하고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번 찌기만 해도 까맣게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해보면 한 6번쯤 하다 보면 인삼이나 홍삼의 고유향이 100% 분해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거는 흑삼만 달인 것도 이렇게 드리면 말 않고 드리면 한약인지 삼인지 구분을 잘 못할 정도예요. 마늘도 제가 하는 식으로 증포해버리면 알리신까지 그 독한 알리신도 다 분해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흑삼 드시면요 다 홍삼 향이 나요. 인삼 향이 나요. 아 이거는 증포를 제대로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가장 핵심이 이제 차이점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흡수율이에요. 인삼의 주요 사포닌인 RG1 인삼으로 건강 기능성 식품이 되려면 이 세 가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알조이나 알비온까지는 인삼이나 홍삼의 주요 성분들이에요. 그러나 RG3는 고도로 증포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성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1g당 이 세 가지 합이 5mg 이상이면 건강 기능성 식품이 돼요. 근데 이 상태로는 이거는 몸 안에서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대사가 돼야 되는데 대사 활동을 해야만이 흡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약 3% 정도밖에 흡수 못하고 나머지는 다 나가버려요. 알지온 하나만 5mg 이상에서도 건강 기능성 식품 기준에 통과하고요. 알비온 하나만 5mg 이상 있어도 건강 기능성 식품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RG3가 제로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이 성분들을 먹어봐야 소변으로 다 나가버리고 우리 혈액에서 검출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영향을 줄까요? 못 줄까요? 전혀 못 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성분들이 제 거는 이 성분들이 거의 제로로 나와요. 데이터가 전번에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이 성분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받고 사포닌 분석해주는 그 기관에서 총 해주는 게 14가지인데 이 기준으로만 먹고 RG3를 대입하면 약 70%에 육박하거든요. 이 RG3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항암 보조 치료제로 쓰고 있어요. 항암을 하는데 보조 치료제로 쓰고 있다. 그만큼 암에 대해서 활성이 되게 강한 성분이다. 근데 이 성분은 우리 입 점막 안에서부터 흡수가 돼서 위장과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되고 제가 해보니까 소변으로 거의 나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성분들은 약 3% 정도밖에 대사가 안 일어나고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약 40%는 단 1%도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삼이 몸에 안 맞아. 나는 삼이 체질이 안 맞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체질이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이것들을 대사할 수 있는 효소가 우리 장내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소화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주는 거고 실질적인 마지막 소화는 누가 하냐면 미생물들이에요. 우리 그 장 안에 약 1조 개의 미생물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들어온 음식들을 먹고 배설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을 취합니다. 그리고 배설을 하는데 이런 그 사포닌들이 그 당으로 사슬이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이 당을 취하고 나머지 배설하는 거예요. 또 다른 미생물이 이 당을 취하고 배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슬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흡수가 용이한 성분으로 바뀌는데 제 거 이제 PPT도 없고 그러니까 데이터는 다 보셨을 거예요. 그 흡수율 얘기를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사물 우리나라에서 나오지만 제가 좀 마음이 급해요. 막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데는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일본의 하세가와 박사라는 사람이 저분자 사포닌, 고분자 사포닌. 우리 체내에서 흡수가 자연스럽게 되는 사포닌, 대사가 이루어져야만 흡수가 되는 사포닌을 구분을 해놨는데 그 양반이 맨 처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에 보면 다 그 사람 그 흡수율 얘기할 때 저분자 사포닌, 고분자 사포닌 할 때 다 이용을 하는데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거 기준으로 물론 생물이니까 할 때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요. 응? 그 이제 생물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받았던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약 97%가 저분자 사포닌으로 다 분해가 됐더라. 그러니까 제가 삶을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사포닌 종류가 47가지였거든요. 지금 100개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많이 밝혀졌고 계속 찾아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5%밖에 안 밝혀졌다. 아직도 95%는 미지의 세계다. 근데 이 47가지 할 때 인삼에 있는 사포닌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뻔하니까 다 나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101가지가 지금 넘어갔는데 나머지들은 이 중에 13가지 정도가 고분자 사포닌이고요. 나머지도 저분자거든요. 인삼에는 한 13가지 정도 고분자 사포닌이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34가지 정도는 저분자 사포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더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아직도 미지의 세계다.
어떤 회사에서는 뭐 이제 RG3 뭐 컴파운드 K 들어보셨나요? 직국이라고 컴파운드 K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컴파운드 K 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컴파운드 K를 마지막 제품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줘요. 소수점이 몇 개 내려가는지 짐작할 수도 없어요.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는데 소수점이 한 9개까지 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3은 전체를 다 소비해야지. 원자력병원의 윤현숙 박사 같은 경우는 인삼에 전분 많다 그랬죠. 3에 전분 다당체만 추출하고 항암제 만들고요. 또 어떤 박사님은 3에 있는 단백질만 추출해서 그 당뇨 약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삼에는 사포닌만 있는 게 아니라 전분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정관장은 그거 하잖아요. 인삼에서 그 기름 나온다고 오일, 인삼 진생 오일을 써가지고 화장품에 썼다는데 인삼에 오일 거의 없거든요. 아주 미량 나오니까 귀하긴 귀해요. 근데 그걸 얼마 썼다는 거예요?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다 써야지. 우리 조상들은 삶을 종합적으로 다 썼지 특정 부분만 빼가지고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밝혀진 건 5%밖에 안 되고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95%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 추출해서 쓸 거며 부분 파트별로 써가지고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썼던 구중구포 홍삼의 효과를 다 낼 거냐고요. 역사 이대로 인삼과 홍삼의 소비가 이렇게 많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고관 대작들이나 삼을 쓰는 거고 구중구포홍삼은 거의 귀족들이나 쓰는 거예요. 그만큼 금보다 더 비싼 값이었으니까 금값보다 더 높았으니까. 근데 일반 서민들이 아프다고 그래서 병들었다고 해서 구중구포홍삼을 쓸 수가 있었겠어요?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인삼과 홍삼을 많이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보감이나 고대 그 문헌에 기록된 그런 효과들이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공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근데 우리 이제 구중구포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럼 20번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15번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대학 연구실에서 15번까지 했어요. 가장 활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유효 성분들이 9번까지 증가하다가 10번부터 오히려 하강을 그리더라. 이게 이 9번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삶 가운데서 직접 사용을 해가면서 찾아낸 기가 막힌 포인트들이다, 이제 포인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중구포 해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걸 화장품으로 쓰면요 난치성 질환들이 막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짓수가 부족하다? 회사만 스탠바이 되면요 저는 제품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원하는 컨셉을. 왜? 3이 들어가면 되니까. 대표님은 자연 건조예요, 열풍 건조? 열풍 건조 안 하죠. 열풍 건조는 자연 건조. 예, 자연 자연 건조를 하는 거죠. 예. 일단은 그 3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증이 생기신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초긍정인 사람인데요. 네네. 그냥 오늘은 날카롭게 네네. 이렇게 우리 홍삼을 사람들이 몇 명이 먹어보고 네. 좀 맹숭맹숭하다. 네네. 물탄 느낌이다. 네네.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런 정관장의 그런 게 네네. 아니고. 네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흡수율이나 이런 거나 그 다음에 또 진세노사이드 함량이나 이런 거에서는 충분한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정관장은 맛을 보면 맛이 어때요? 써요. 쓴 것도 있는데 인삼. 달짝지근하잖아요. 예. 네, 맞아요. 왜 끈적끈적할까요? 설탕. 당이 들어있으니까 끈적끈적하죠. 물론 3 100%짜리를 쓰면 그런 효과가 납니다. 하지만 그걸 먹어서는 흡수가 거의 안 돼요. 제가 데이터만 놓고 시험 성적서만 놓고 비교하면요 흡수율 100배예요. 그리고 요즘 이거 제품 만드는데 3을 조금 넣고 뭘 넣냐면 인삼향을 넣어요. 향료를 넣어요. 그래서 인삼향이 나는 제품을 낸단 말이에요. 천호식품 회장님 왜 회장직에서 물러날게요? 고려홍삼이라는 제품에서 원료를 받았는데 담당 직원이 계속 쪼았나 봐요. 단가를.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호식품 거래처를 또 실명 또 나오네. 거래처를 놓치면 회사 운영이 안 되니까 계속 줄이다 결국은 3은 하나도 안 들어간 원료를 만들어가지고 납품한 거예요. 근데 시각점에서 피가 딱 찍으니까 삼성물이 하나도 없네? 가짜 홍삼. 0% 들어간 대기업에서 0% 들어간 홍삼 제품 만들었다고 회장님 국정감사에까지 불려나가고 결국은 사퇴했잖아요. 아무튼 맹숭맹숭한 게 아니고 그건 이게 아니죠. 정확한 네. 거다. 고용부는요 일반 한약은 4.5%에서 5%가 나옵니다. 고용부는. 근데 저 거는 고용부는 약 2.7%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낫죠. 물론 제가 100% 만들면 그 3만 100% 들어간 제품 만들면 사업이 안 돼요. 단가가 맞아서. 근데 우리 소비자들이 계속 단가 싼 걸 찾으시잖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설탕물 드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다 보여드렸지만 3은 저는 손에 잡힐 둥 말 둥 이렇게 이 정도 굵기의 3을 쓰거든요. 220g에서 270g 사이에 3을 씁니다. 6년 네네네. 연금 확인서까지 확인서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그런 3을 써야 돼요. 근데 금산 가서요 3 살 때 그런 3 찾으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어요. 뭘 하려고 그걸 찾느냐고. 홍삼 만든다고 그러면요 역삼이라고 얘기해봐야 믿어주지도 않고 홍삼 만든다고 해요. 거기 가서는 어차피 구중구포 홍삼이니까 홍삼 만든다 그러면요 뒤통수에 뭐가 날아와요. 미친놈 지 날아네. 왜? 그걸 가지고 홍삼 만드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홍삼은 좋은 상표는 마트로 대형 마트로 백화점으로 다 나가고요 나머지 가지고 홍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홍삼 만들지 않습니다. 원료가 좋아야 저 결과물이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조 공장이 구로에 있어요. 네, 구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네. 아까 말씀하신 직후배 컴파운드 K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얘들이 모토로 하는 거는 산삼사포닌이다. 흡수율이 높다. 컴파운드 K는 자연 흡수가 되는 사포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전문적인 건 필요 없고 그렇게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우리 제품을 좀 더 이렇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팁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3에서 그네들 단가가 제가 생각할 땐 싸요. 저렴해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삼성군에서 컴파운드 K만 뽑아서 썼단 말이에요. 나머지 버리나요? RG3 뽑았어요. 또 RBO 뽑아 쓰고 그럼 뽑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기도 원하는 대로 계속 뽑는 거예요. 그럼 단가는? 원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싸지는 거죠. 제 거에는 그런 게 아니라 다 들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특정 성분은 특정 효과가 나죠. 하지만 3은 전분 가지고 항암 치료제 만들고 있고 3에 있는 단백질 가지고 당뇨 치료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전체를 다 쓰면은 그런 효과 당연히 있겠죠. 전체를 다 써야 돼요. 부분적으로 뽑았으면 자꾸 단가는 낮아져요. 하지만 전체를 다 썼을 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설명이 됐으라는 모르겠네요. 저기를 컴파운드 K 같은 경우는 엄청 쓰더라고요. 쓴 거예요. 사포닌 자체가 씁니다. 어, 네.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인삼 상태에 씹었을 때 그 쓴맛이 구중구포하면 없어져요. 저거는 다른 성분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노 박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삼의 극성이 180도로 극성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 다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이런 성분들이 저분자 사포닌으로 다 바뀌니까 맛까지 다 달라지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저희가 회사가 커지면 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좀 요즘 홍삼도 그런 게 있잖아요. 홍이장 그런 것도 개발하실 수 있나요? 네네. 지금 이걸 어린이들이 먹어도 됩니다. 저는 전 연령대가 다 먹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허브라는 게 뭐냐면 향이 나는 약용식물의 총칭이 허브입니다. 인진쑥도 허브예요. 쑥도 허브고 또 뭐 가시오가피도 허브고 또 뭐 민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즈마리 이거 다 허브거든요. 허브라는 말 속에 무슨 말이 숨어 있냐면 독성이 숨어 있어요. 약용식물인데 식물 스스로 자기 보호 물질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야 너 초식동물들이 나 건드리면 나 성깔 있어. 너 나 먹으면 너 안 좋아 라고
경고하는 물질이 허브 물질이에요. 근데 인삼은 허브 중에 제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에 있는 허브 그 인삼은 인체 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성은 가장 뛰어난데 인체 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 독성 실험을 해보면 인삼 자체로 써도 독성이 없어요. 구중구포 흑삼을 써도 독성이 없어요. 근데 인삼에는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미량이 있어요. 그게 증포하면서 다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을 먹는 건 대표적으로 사포닌 성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인삼과 산삼의 사포닌의 성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농도 차이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 산삼과 인삼. 산삼. 인삼이.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6년근 인삼이 좋을까요? 100년 먹으면 산삼이 좋을까요? 산삼이 당연히 좋겠죠. 자,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연로가시고 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효자가 그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안타까워서 그걸 못 보고 산속을 헤매다가 3박 4일 헤매다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헤매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그 바위에 잠깐 이렇게 기댔는데 잠이 들었어. 근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발 앞에 있는 산삼을 점지해줘서 그걸 삼을 캐다가 아버지를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일어나 앉았다. 충분히 많이 들어봤을 얘기잖아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뒤로 완전히 뒤집어 보자고요. 죽어가는 사람의 소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귀하고 이 정신만 살아있고 심장만 살아있는 거지 장기가 스톱된단 말이에요. 장기가 스톱돼 있으니까 소화 능력이 없어요. 소화 능력이 없는 양반한테 삼을 먹였더니 일어나 앉았다? 그분이 소화시켜서 그런 효과를 봤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소화 과정이 필요 없이도 흡수가 잘 되는 입 점막 안에서부터 흡수가 되는 특수사포닌이 산삼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화 과정이 필요 없이도 흡수가 되는 성분들이 들어가서 그분을 이렇게 앉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중구포를 제대로 하면 산삼에 있는 성분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 자존심 프라이드는 뭐냐면 우리 걸 먹으면 산삼에 있는 성분을 먹는 거예요. 바로 산삼을 먹인다고 보시면 쉽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흡수율의 차이라는 거네. 네네네네. 그러니까 산삼이 좋은 건 뭐냐면 흡수가 잘 되는 성분이 많은 거죠. 네, 오래 묵은 삼일수. 똑같은 그게 사포닌이지만 40년 동안 미생물하고 발효해갖고 저분자 사포닌으로 바뀐다고 그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이 잎에서 사포닌을 생성할 때는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할 때는 저분자 사포닌을 생성합니다. 근데 이게 구조가 불안정해요. 구조가 불안정해서 이걸 뿌리에 저장할 때는 전분을 합쳐가지고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이런 사포닌들로 합성을 해요. 맨 처음에 잎에서는 이런 사포닌이 합성이 돼요. 여기다가 전분을 붙여가지고 이런 고분자 사포닌을 만들어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내 몸 안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봄에 뿌리가 있다가 봄에 이제 그 잎을 싹을 틔워야 되잖아요. 잎을 줄기를 내야 되고 그 잎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성분으로 다시 몸 안에서 분해를 시켜서 올려보내요. 그래서 에너지를 위로 올려보내서 잎이 핀단 말이에요. 근데 산삼에는 이제 그 옛날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삶 안에 이렇게 물주머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제 생각할 때는 그게 오래된 산삼일수록 저분자화된 산삼이 그런 상태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모 샴푸는 언제쯤? 발모 샴푸는 이제 회사가 스탠바이 되면 저는 준비 다 돼 있어요. 얼마예요 하나에?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가격 매기시겠죠. 보통 얼마 정도? 아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 찾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빨리 하셔가지고 좀 키워주시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흑삼이 이제 단도직입 적으로 네네. 어떠한 질병에 좋다 효과가 있다. 동의보감에 보면요 아주 중증 질환의 대부분의 고려홍삼, 구중구포홍삼이 다 처방이 됐어요. 인삼의 학명이 파낙스거든요. 파낙스. 그럼 판 플러스 낙스의 합성어예요. 러시아 과학자가 학명을 붙였는데요. 이제 헬라어고요. 그리스어입니다. 판이 뭐냐면 모든이란 뜻이에요. 낙스는 치료한다. 쉽게 얘기하면 만병통치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딱 3가지 식물에만 파낙스라는 학명을 붙입니다. 인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황칠이에요. 황칠. 덴드로파낙스라고 합니다. 파낙스가 붙잖아요. 만병통치예요. 그러니까 삼나무란 뜻이에요. 황칠. 또 하나가 뭐냐면 가시오가피.
그는 앞에는 잘 안 나는데 파낙스나 항명이 붙여요. 이 세 가지는 만병통치에 효과가 있는 식물이라 그래서 파낙스라는 학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삼은 사실 만병통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혈이에요, 혈. 피가 잘 돌면 모든 몸이 건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사포닌이 무슨 뜻이냐면 비누, 거품 씻어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계면활성제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죠. 어떤 식물에 인삼보다 40배 사포닌이 많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싸우기 싫어서 그냥 얼굴 붓기 싫어서 조용히 웃고 마는데, 사포닌은 계면활성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기 뒤에 있는 물비누나 비누도 뭐예요? 사포닌이잖아요.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계면활성제? 양잿물, 잿물 갖다가 시루에 받쳐가지고 내리면 그게 양잿물이죠. 그 물 갖고 빨리 하잖아요. 계면활성제. 식물 가운데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담쟁이 넝쿨. 이파리 그냥 누가 파는 거 아니잖아요. 뜯어다가 끓여보세요. 거품 팍팍 나죠. 그걸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인삼에 있는 사포닌만 따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진세노사이드라고. 진세노사이드. 앞에 사실은 그 G가 하나 더 있어요. G-RGC 이렇게 나가요. 이게 진세노사이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삼에 있는 사포닌하고 일반 다른 사포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인삼의 사포닌하고 다른 식물에 있는 사포닌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흑산을 만든 건 결론적으로 이제 사포닌을 극대화시켜서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흡수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흡수가 잘 되는 사포닌으로 다 바꿔준다는 바꿔준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열과 습이 들어가면 조직이 느슨해지거든요. 다시 건조시키면 쪼그라들잖아요. 느슨해지고 쪼그라들고. 쇠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포닌과 사포닌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게 당이기 때문에 열과 습이 들어가고 느슨해졌다가 다시 줄었다. 이제 이러면서 그 사슬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자화가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지금 10년 이상 한 거죠? 제가 3논문만 막 지나가면서 읽은 것까지 다 합쳐서 한 2,000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거예요? 네네 밤을 새우면서 공부했고요. 제가 뭐 전공자도 아니고 만들어서 먹여봤더니 너무 좋은데 왜 좋은지를 몰라. 시험 성적서를 받았더니 세상에 완전히 상식과 어긋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일반적인 상식은 홍삼화를 하면 사포닌이 풍성해지고 다양해진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이런 성분들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듣도 보다 못한 성분들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덮어놓고 2년 동안 아무도 못 보여줬어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먹여보면 좋아. 원인은 모르겠어.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스스로 파야죠. 그래서 논문을 보기 시작했는데 한 2000년대 후반 논문에서 흡수율 얘기가 나오고 고분자 사포닌, 저분자 사포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그걸 발견했을 때는 딱 3편인가 4편 정도에서 흡수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의 얘기입니다. 흡수율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논문에서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은 제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뭐 크레마토프 그래피라든지 이런 거 몰라요. 대충은 이제 들어서 알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중첩이 되거든요. 반복되거든요. 네. 핵심은 뭐냐? 흡수율이더라. 그거를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데이터를 오픈하고 이래서 좋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일반적인 야채나 이런 거는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가 되고 그런다는 게 있어요. 끓이면 그게 좋아지나 보네. 끓이지 않고요. 수증기로 찝니다. 증은하고 포하고 증하고 포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늘어났다 쪼그러들었다 늘어났다 쪼그러들었다 이러면서 분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은 사포닌이 다가 아니에요. 저는 삼의 효과 중에 사포닌은 극히 일부라고 봐요. 요즘 그 스테로이드 문제 많잖아요. 최근에도 뭐 뉴스 나온 거 보셨을 텐데 인삼의 사포닌이 스테로이드 구조하고 흡사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바른 효과가 이 삼을 썼을 때 구중구포 3을 썼을 때 비슷한 효과가 나요. 근데 인삼에 있는 성분들은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굉장히
독특한 물질인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 미국 쌈이나 중국 쌈 얘기 또 나올 수 있는데 미국 쌈은 트리올계사폰이 많고요. 중국 쌈은 디올계사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쌈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성분이고 중국 쌈은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고기 먹잖아요. 항상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뭐랄까 넘쳐서 문제야. 에너지도 넘치고 그죠? 혈이 왕성하잖아요. 맨날 고기 먹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절제시켜줘야 되는데 넘친 데다 더 넘치게 하니까 미국 쌈이 제일 많이 팔린 데가 홍콩이에요. 홍콩. 물론 인삼이 가장 많이 팔린 데가 홍콩이긴 하지만 미국 쌈이 아시아 사람에게 잘 맞는 거예요. 왜? 아시아 사람은 항상 농경사회, 농경 식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하고 다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활성화시켜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중국 쌈은 어디 가면 가장 좋냐면 미국 가면 좋아요. 진정시켜 주니까. 고려쌈이 좋다는 게 이유는 뭐냐면 트리올계와 디올계가 거의 1대1 비율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쌈은 조절해줘요. 고혈압 있는 사람이 쌈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혈압은 낮춰주고 저혈압은 올려줘요. 조절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쌈이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쌈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문제죠. 또 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품 맥스블랙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제가 맨 처음에 의도하고 만들 때는 뭐냐면 정력제 만들려고 했어요. 건강사업 하다 보니까 남자들 주머니에서 돈을 좀 이렇게 쓰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 아이템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정력제였어요. 그러니까 서양은 그냥 그것만 하게 하잖아요. 근데